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 참석해 주신 자유애국 시민 대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긴급 시위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이 다 그렇지만 대구에서도 부정선거, 전산조작, 선거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를 부방대 자유와 혁신 개표 참관인 또 자발적인 2030 청년들의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들이 정보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피켓 8개는 대구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 실제 사례 위주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시위 목적은 저희 대구에서도 이번 6.3 지방선거가 선거무효다 소속 소청대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선거무효 소송이 전 단계로서 소청대기를 먼저 합니다. 전국이 다 했지만 대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선관위에서 소청인들이 누굽니까? 재판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소청인과 비소청인 선관위 사이에 증거를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직접 가서 설명하고 해야죠. 그런데 소청인들 참석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자유와 혁신 만만하지 않습니다. 부방대 그냥 안 있습니다. 우리는 소청이 직접 가겠다. 구술심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허가 안 된다 하는 거, 허가 안 되면 우리가 당신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허가서가 왔어요. 우리는 해냅니다. 대구는 해냅니다. 그래서 소청심리 기일이 8월 5일 오전 10시 대구시 선관위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이걸 알리려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대구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도 그렇지만 대구 남구 선관위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왜 도와드리는지. 양심선언을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판넬 봐주십시오. 현직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전산망 조작이 가능하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언제? 얼마 전에 이영돈 PD 1시간 이상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양심선언을 해서 내용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합수본 수사 결과에 선관위가 엑셀 자료 샘플까지 보내면서 투표수 조작을 100명 해야 될 걸 1000명으로 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1000명을 한꺼번에 줄이면 티가 나니까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선거 동네에다가 300 줄이든지 110 줄이든지 엑셀 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다수 조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게 합수본 수사 결과입니다. 네, 보셨죠? 자, 이거는 선관위 현직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이 양심선언 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걸 현재 남구 선관위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주무관 이하 대부분 입사한 지 오래 안 된 직원은 자기 일 묵묵하고 선량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국장이나 계단 오래되신 분들은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7월 23일 KBS 뉴스에 선관위 투표율 조작 압수수색 수백을 수천 입력기 조작 기사 타이틀입니다. KBS는 이런 기사 나오는 거 세상이 바뀐 거 느껴지시죠? 네. 7월 29일 KBS 뉴스 선관위가 엑셀 보내 조작 지시 그날 이 투표소 사실상 셧다운 조작을 하니까 점심시간에 그 많이 투표하러 오는데 투표자 수가 0명이에요. 강남하고 이런데 그런 조작의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그걸 합수본이 찾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찾았어요.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또 이번에는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5월달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들어보셨나요?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거기 한국 단장은 박주현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조사단으로 오신 분이 모스탄 대사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모스탄 대사님. 그리고 프랭크 박사님하고 같이 오셨고요. 그 프랭크 박사님은 노벨 화학상 후보자까지 되셨던 엑셀 천재이시고 이 숫자 분석에서 그래프를 하고 그걸 증명하는 정말 대단한 분석가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의 부정선거 증거 이런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를 들어서 다 분석해서 그래프로
영어로 만들어서 미국 가서 발표하고 백악관에도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께도 그 파일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 직원이 양심선언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로 국민들이 좀 깨어났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밑단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건 빙산 일각입니다. 6월 10일 이 양심선언한 직원이 중앙선관위에서 투표가 6월 3일 끝나잖아요. 그럼 투표자 수는 확정이 돼요. 변동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6월 5일 날 저녁 6시 9분 자 6시 9분에 대구 여기 남구도 불러드릴게요. 당일 투표자 수가 대구 남구가 6시 5분 저녁 6월 5일 저녁 6시 9분에 남구에 55,211명이 당일 투표를 했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딱 올라왔어요. 근데 6시 19분 딱 10분 후에 55,222명으로 11명이 늘어납니다. 자, 투표는 6월 3일 저녁 6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투표자 수는 확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선관위 홈페이지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전부 녹화를 했어요. 누가? 아주 엑셀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IT 전문가들이 전부 2030 청년부터 해서 IT 박사 프로그램까지 막강한 그 전문 인력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와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에 엄청난 전문가 인력들이 있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분들이 이걸 실시간으로 다 녹화를 떴더니 10분 사이에 숫자 바꾼 거 딱 찾았습니다. 그게 여기만 있느냐? 전국에 다 있어요. 여기 이쪽 판넬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거는 전국을 다 했는데 이 예시는 강원도 겁니다. 강원도 역시 6월 5일 저녁 6시 9분과 19분 사이에 선거일 투표수 빨간색 표시했죠. 근데 19분에는 지금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회하면 나와요. 그거랑 또 바꿔놨어요. 근데 요거 바꾼 거 이거는 예시로 강원도지만 대구구만 우리가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뽑았습니다. 이 정보는 대구만 있을까요? 동네별로도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만히 둘까요? 고발해야죠. 누가 조작했는지. 부정선거 조작금 잡아야죠. 이번 기회에. 그럼 고발하기 전에. 그래도 대구 남구 선관위에도 모든 사람이 부정선거 가담자나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아요. 우리는 이 일을 10년 전 하면 한 분야에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위에 국장이 시켜서 과장이 시키니까 계장이 시키니까 그냥 했는데 이거 전산 열어놨어. 그거 투표자 수 요것만 바꿔 해서 바꿨더니 결국은 어쨌든 전산 조작하는데 가담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 선언할 기회를 망설이지 말고 미리 한 이 동료 직원처럼 양심 선언을 하십시오. 자수를 하십시오. 이번 특검 통과된 거 아시죠? 국회에서 특검 통과됐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미리 본인이 자수하거나 양심 선언을 하면 그 나중에 형량이 많이 강경시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서 고민하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려드리러 왔어요. 왜냐하면 선관위 어렵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가담자로 나중에 고발당하고 비고발인으로 수사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들 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연금 못 받아도 나는 재산이 많아. 잘 살 수 있어. 그런 분, 부자이신 분은 버티고 계십시오. 근데 대부분은 공직자는 정직하고 선량하고 진실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자기가 연금도 박탈당하면서 전과자가 내는 거는 막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본인과 가족과 자녀와 또한 본인의 재산까지 지키십시오. 공무원 연금은 평생 그 밥줄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어디로 연락하시느냐?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본부로 대구로 또 자유화혁신 중앙당 본부로 자유화혁신 대구시당 검색하면 나오면 또 박주현 변호사님 거기 연락처 다 있어요. 인터넷 경제 요즘 쉽잖아요. 거기 하고 조태호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님, 권영훈 변호사님 우리 부정선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주신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와준다고 적극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본인은 시킨 대로 했다. 아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미일보의 6월 4일자 신문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래요. 17개 시도 투표자, 투표지 숫자 일치율 제로. 자, 투표자는 뭡니까?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한 사람. 투표를 했으면 그 투표를 하면 넣겠지요. 투표자 수하고 투표지 수는 100% 일치해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서울, 부산, 대구 모든 시도를 다 해봤더니 일치율이 제로입니다. 한 시도도 맞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예를 보시면 대구 투표 상황표에 있는 투표수가 131만 6,879명인데 개표 상황표에 있는 투표수가 131만 6,830명. 그러면 49명이 부족해요. 개표 상황표에. 개표소에는 표를 가짜로 만들어가 이쪽도 정도 쌓아보니까 개표장에는 표를 적게 받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 모든 지역에 합해서 여기는 남고 모자라고 아무 데가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딱 걸렸어. 여기만 나왔을까요? 동네별로도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까 제가 했죠. 엑셀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IT 공학 박사, 뭐 대기업의 IT 전문가들이 출근하고 밤에 이런 걸 녹화를 밤새도록 걸어놓고 해가 실시간으로 10분 단위로 녹화가 다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틀린 걸 찾았어요. 그래서 대구구 제가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제 능력은 못 찾아요. 이 데이터 다 갖고 있습니다. 100%. 경북도 다 갖고 있고 부산도 다 있어요. 그걸 고발을 부강대 자역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청권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했을까요? 박지원 변호사 유튜브 올라왔잖아요. 전국에 소청을 합시다. 법정 투쟁을 해서 범죄자를 감옥도 보내고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청 거기 다 자료도 올려주고 법조인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긴 내용은요 집에 가셔서 조용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스레드에도 많고 X계정에도 많고 유튜브 박지원 변호사 TV나 민경욱 TV, 한경환 TV 또 윤영희 변호사 TV 거기 보면 게시글 이런 데 자료 많고 위검수 컴퓨터 공학 박사 이런 자료들 검색하면 신문기사 넘쳐납니다. 본인이 일단 확인을 하셔서 내가 선관에서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나는 내 것만 했고 투표자 수 이렇게 입력하고 이거 풀렸다고 해서 바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선거 조작이네? 나도 모르게 위에서 시켜서 했네? 큰일 났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옆에 친구랑 손잡고 양심선언 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알려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선관위 지금 한 분 한 분 지탱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수성구 개표소일 건데요. 수성구 개표소에서 자, 우리 보강대에서도 진짜 에이스고 그런 개표 참관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보면 새벽 5시 몇 분에 여기 비례대표 대구 강력시 의원 투표지입니다. 비례대표고 이게 당일 투표지예요. 당일 투표지는 번호지 잘려있죠. 그러면 이게 새벽 5시 40 몇 분 되면요 대표 참관 이거 몇 명 있을까요? 그 넓은 체육관에 밤 12시 되면 다 가라고 보내요. 성화에서 수당도 그때는 아침까지 있었는 쳐서 돈을 줘요. 한마디로 다 보내버리고 사람들 옴쓸때 하려고. 그러면 이 자유혁신 개표 참관인가 정말 애국심 있는 젊은 청년들 몇 명만 있어요. 많아봐도 한 10명만 안 나요. 그 상태에서 개표 테이블이 수십 개입니다. 새벽 5시 사람도 없는데 정말 투표지 분류기에 올라가 있는데 1분에 저기 252명이 돌아가요. 그러면 눈으로 저기 유만을 잘 못 봐요. 너무 빨라요. 동영상을 찍어서요. 세로로 검은 줄이 쫙 있는 게 400장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당일 투표지는 인쇄합니다. 인쇄를 어디서 하냐? 인쇄소에서 하죠. 인쇄소에서 하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분량이 있으면은 반드시 폐기하고 하나라도 분량이 있으면 납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만약에 남구 성환이 같으면 본투표할 사람 인원은 만약에 30명이라고 가정하고 본투표용지 30만 장 인쇄하는 거 남구 성환이 도착을 며칠 전에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 막 한 40명 모아가지고 당일 투표 용지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인쇄 분량이니까 전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번호가 맞게 돼 있는지 번호까지 검사합니다. 분량 절대 없습니다. 이게 25년 5월 27일 제주 MBC에서 뉴스로 이미 나왔습니다. 영상까지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전수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일 투표 용지는 인쇄 분량이 단 한 장도 나올 수가 없다.
검사를 3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성구 고산 상동 당일 투표지에서 투표지 분류기 사진인데 세로로 된 검은 줄, 여기 계시는 주변에 계시는 김태관님도 이 기회에 한 시간 받으십시오. 우리 이거 다 올릴 거니까. 세로줄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여기는 제가 동영상을 못 들어서 캡처한 것만 갖고 왔지만 여기 보시면 400여단 인상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뭐냐?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수백 장을 새벽녘에 개표 참관이 별로 없을 때 그걸 갖다 얹어서 카운트하고 개표 분류기 돌려서 해가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합리적 추단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대구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새벽까지 직접 잡은 증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나중에 제주 MBC에서 이거 당일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하는 거 그거 검색도 하시면 나와요. 제가 이걸 나중에 유튜브 영상 다 올릴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 댓글에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걸 보시면 이건 달서구 건데요. 남부 것도 많이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 돌아가면 개표 마감이라고 모니터 화면에 집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달서구 송영 이동 광양의원 비례대표 선거인데요. 개표할 때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투표용지를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나? 1431명. 투표용지를 받아간 사람이 1431이에요. 근데 투표지 분류기를 돌렸더니 그 밑에 보이시죠? 총 분류수가 나와요. 분류수가 뭐냐? 투표지가 몇 장 나왔느냐? 이거는 기계가 카운트해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못 고쳐요. 컴퓨터로 보시면 비활성화, 용어 아시죠? 비활성화는 못 고치는 거. 위에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옆에 수정 칼로 있어요. 다 키울 수 있어요. 저거는 못 고쳐요. 한마디로 투표지 실물이 1830장이 나왔는데 투표용지 받아간 사람은 1431명이에요. 그러다가 기권이 한 표 나왔다는 거 보고 파면 400장의 투표 실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400장이요. 이게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400장 만들어서 투입했는데 미처 자기들이 발견을 못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돌아가가지고 하는 거 우리 개표 참고에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실물이 1830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 개표 결과표의 홈페이지에 1830장으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네. 당연하죠?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제가 그것도 캡처하고 다 해놨어요. 1431회 개표 결과를 해놨습니다. 400명 위조 투표지 넣은 거 들켰으니까 그걸 조작해가 바꾼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저는 6월 3일 아침, 4일 아침에 개표 결과는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이거 분석한. 그런데 한참 지나고 찾아보니까 이거 자료 만들면서 보니까 개표 결과가 투표용지 나눠준 수하고 똑같이 맞춰놨어요. 전산 조작이잖아요. 맞아요. 400장 위조 투표지를 줄인 거예요. 그게 선관위 현직 직원이 양심 선언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전국의 선관위, 지역 선관위 직원들 투표 상황표 투표지하고 개표 상황표 투표지 다른 거 선관위 이거 열어줄 테니까 홈페이지 열어줄 테니까 빨리 맞춰 바꿔 전산 바꿔 뿌려줬다고 양심 선언 얘기했잖아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 한 장만 갖고 왔죠.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말해서 자, 저거 실물이 1830인데 1431로 달서구 대표수 조작한 직원 누굴까요? 달서구시에 있을까요? 달서구 선관위 직원 중에 누군가는 있겠죠? 달서구 선관위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다 했을까요? 지역은 지역에서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달서구 선관위 직원 저울로 고발을 합니다. 수사해야죠. 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 수사 안 했죠. 그러니까 얘들이 안심하고 있겠죠. 그런데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총선이 있었죠. 그 가짜 국회의원들 지금 많잖아요. 그때도 어마무시하게 부정선거 있었고 우리가 조작 증거 자료 그 당시에도 투표다수 조작한 거 우리 전산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요즘 합수고 뭐 수사 결과 좀 나온다 그거 잘하는 거 같죠. 천만에 말해서 우리가 이미 다 발표하고 몇 시간 동안 투표자 수 0명 1명 그건 이미 황교안 대표님하고 신문에 내고 한일본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음모론자라고 했고 이제는 부실선거라고 하는 자가 음모론자입니다. 그런데 24년 총선은 뭘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사전투표지는 현재 밑에 바코드죠. 4년 전에 2020년도 4.15 때는 사전투표지가 QR코드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였어요. 그런데 24년 총선 때 포항 북구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 중에 4년 전에 투표 용지인 QR코드 사전투표지가 한 장 딱 나왔어요. 4년 전에 투표지가 나왔다고. 이거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발견된 거죠. 근데 우리가 개표 선거리 사진 찍고 바로 신문에 내고 이의 제기하고 이슈가 되니까 그 다음날 성관에서 해명하는 신문 기사를 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코로나 때 2020년 4월 때 투표한 사람이 그 투표지를 안 넣고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갔다가 4년 후에 투표할 때 투표하면 넣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 치자.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걸 고발을 했어요. 부방대 그냥 대충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부방대 아직 잘 모르시죠?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돼 많은 애국자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이 정보를 찾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좀 근근히 우리나라가 연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물터지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 고발을 부방대에서 정부이 많이 했어요. 근데 포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저 위조 투표지, QR코드 투표지를 집어넣은 범인이 누군지 찾아달라 고발을 하고, 두 번째는 포항 북구성관이 국장, 계장 전부 다 5명을 고발했습니다. 너희들이 투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위조 투표지가 나왔으니 너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그래서 이 범인을 빨리 찾고 직무유기로 유죄를 안 받으려면 이 범인을 너희들이 찾도록 수사 의뢰를 해라. 이렇게 고발장을 폈어요. 우리 변호사들 대단하시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고발하고 성관에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언론 기사도 계속 취재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30일 이내에, 선거 끝나고 30일 이내에 고발이 없으면 그 QR코드 위조 투표지를 자체 회의를 거쳐서 폐기를 할 수 있대요. 아니, 증거인멸하면 안 되니까 29일 되는 날 고발을 딱 했어요. 고발 접수한 걸 보내주고, 자, 이제 고발장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도 고발됐네.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자기들이 직무유기를 면피하기 위해서 포항 북구 선관위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다가 이 QR코드 투표지를 넣은 사람을 범인을 찾아달라고 수사 의뢰를 합니다. 고발은 아니고 수사 의뢰. 수사 의뢰를 했더니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성관에서 의뢰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딱 발부해준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저 종교 없어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는 때로는 진짜 하나님 계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발을 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성관에서 이 범인 찾아주세요 수사 의뢰를 했더니 판사는 오, 성관에서 했네, 우리 같은 편 좋아, 영장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열심히 수사했어요. 자, 수사 결과 요거 하나 찍어줍니다. 이 수사 결과 2025년 2월 13일 경북일보 기사로 나왔습니다. 포항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논란, 제목은 단서 못 찾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수사 결과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수사 의뢰 접수에 수사에 돌입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서 증거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진술조사 이뤄줬고요. CCTV 확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QR코드 위조 투표지에 지문 감식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문 감식은 국가시에서 합니다. 그 지문 누구께 나왔는지 여기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QR코드 투표지에서는 선관위 직원 지문들만 나오는 거. 선관위 직원들 다수입니다. 한두 명 아니고 여러 명의 지문이 나오고 일반인 지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앙선관에서 해명할 때 선관위 투표하고 집에 가져갔다 넣었다고 했죠. 24년 전은 코로나 아닙니다. 비닐장갑 안 썼어요. 그 사람이 들어갔다 넣었으면 그 사람 지문이 나와있겠죠. 없어요. 그러면 그 표를 누가 넣었다? 선관위 직원이 넣었다는 걸 수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표를 선관위 직원이 넣었으면 그 위조 투표지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게 뭐 한편인 누군가의 팀, 외부일지 내부일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수사 결과에 나와버렸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작년 25년 윤 대통령님 탄핵 심판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선거 부정 관련, 조작 관련 변론하실 때 이 내용 이미 PPT 띄워서 말씀하셨어요. QR코드 위조 투표지 선관위 직원들의 질문만 나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스쳐 지나갔죠. 우리 같은 선거 부정선거 척결 전문가는 다 압니다. 언론 기사들도 알아요. 근데 자 그때까지는 관심이 적었고 이제는 이게 다시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제가 길게 설명드렸느냐, 저희들이 고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마담 안 할까요? 그러면 예전엔 고발 한두 건 했을까요? 수백 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사가 많이 안 이루어졌지만 이 중에 수사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렇게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요까지 찾아놓고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수사관도 차마 선관위 직원이 범인이야 결정을 쓸 수가 없었겠죠.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면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스텝이 있어요. 자, 지금 다시 이 수사는 중지된 거예요. 종결된 게 아니에요. 수사 재개해달라고 이 신청을 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는 할 시기가 왔어요. 변호인들이 지금 그런 걸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오늘 대구 남구 선관위 직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포항에서 2022년 상무 대선 때도 선관위 직원을 고발했어요. 그 고발당한 피고발인이 직급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처음에는 몰라서 자기 일만 열심히 했는데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의 증거나 자료들 보니까 자기가 한 일 중에도 본의 아니게 선거 부정 조작에 관여된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려웠겠죠. 며칠 만에 사표내버렸습니다. 선거의 신의 직장 아닙니까? 왜 사표내겠어요? 두려우니까. 자기 본대도 되기 싫으니까. 근데 본인의 의지로는 부정선거 저지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양심선언을 하시고 자수해서 빨리 본인을 지킬 방법을 찾으시라는 알려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지금 고발장이 준비한 자료, 여기 있는 건 빙산 일각입니다. 이번 선거 소청 관련 대구시 선관위에 소청인들이 대구의 선거 부정 전산 조작 자료로 제출한 게 A4지 48쪽입니다. 한 장에 저렇게 선거 부정 자료 캡처해서 올린 사진이 보통 한 장에 4장, 6장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것도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일 소청인들 직접 가서 거기 다툴 거고요. 내일은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판사님부터 해서 있으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서 지금 당신이 이걸 기각을 한다? 그러면 당신도 부정선거 공범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선관위 국장이나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아니잖아요. 비상임이니까 이 자세히 몰라요. 올리면 결정은 딱딱해요. 선관위원장을 속였습니다. 선관위원장이 판사님, 본인들의 명예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막 찍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격이 됐네. 이제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저희들은 알려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기각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까요? 유튜브 이름이 미국 의회에서 이번 쿠팡 사태도 그렇고 한국에서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이런 판결을 내리거나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미국의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물론 통과는 지켜보겠지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에서 가짜 판결을 한 대법관들 전부 다 미국 비자 취소했고요. 그 사람들 재산 다 몰수했어요. 자, 그게 남의 나라 일 갔으니까 대한민국에도 지금 거대한 바람과 물결이 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직 못 느끼세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기 때문에 압니다. 미국과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있고 거기서 물밑에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요즘 학수본하고 이런 선거 부정에 대해서 기사 나오고 하는 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거대한 뚝이고 큰 바위에 우리가 계단 지듯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해서 처음에는 큰 뚝에 작은 송곳구멍 같은 거 하나씩 우리가 냈어요. 근데 그게 서서히 커져서 이제는 무너지기 직전에 단계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승리가 눈앞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소청 전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선거소청을 냈습니다. 그러면 소청 내는 걸 끝내면 안 돼요. 지역에서 찾은 이런 선거 부정 조작, 또 대표 조작, 투표자수 조작, 이 증거 자료들 다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서류로.
법적 근거 자료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판사 앞에서 당당히 설명하고 요구하고 설득시키십시오. 그러면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판사님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4.15 총선 때 민경호 의원이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 해가지고 했죠. 거기는 판결이 났어요. 그 판결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신문에 났어요. 이게 사건 번호가 2020-30 국회의원 선거구 여소선 대법원 판결문 중에 29쪽에 나옵니다. 판결문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누가 위조하였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투표지, 대중립 투표지 같은 증거를 남길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 범인이 칼로 범인을 찌르고 그 피 묻은 칼을 현장에 놔두고 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사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판결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판결문을 쓴 사람 대법관 누군지 아시죠? 네? 저 이름 언급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대법관 중에 그 유명한 대장동 사건에 50억 원의 이자금을 받은 것으로 50억 필름의 명단에 들어있는 대법관이 이 가짜 판결을 한 대법관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50억쯤 받으면 배신을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간 크게 아예 50억씩 질문 내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50억 먹었다고 경찰에 감옥 가서 평생 썩을 건지. 그리고 부정선거 주범과 주도적인 거는 형량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입니다. 부정선거는 무기징역 없습니다. 부정선거 주범은 사형입니다. 사형. 자, 대법관이든 선관위원장이든 판사든 저는 대부분의 반드시 상식해야 선관위원장들은 됩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선관위에서 이렇게 다 해서 결자만 올리는 거 뚝뚝 찍고 판단하는데 이제는 그거 아닌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긴급 시위의 목적이 그겁니다. 선관위 직원들한테도 알리고 선관위원도 알리고 선관위원장께도 알려서 본인의 안위를 지키십시오. 누가 지켜줍니까? 나중에 문제되면요 다 그냥 자기들 빠져나가 도망가요. 그래서 이것도 민경호 의원, 박지원 변호사 페이스북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부정선거 공범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런 거 다 스레드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할게 너무 많은데 이 더운데 힘드실 것 같아서 또 중요한 걸 그래도 좀 말씀드려야겠죠? 캠프소에서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당일투표는 가면은 투표용지 1년 번호가 붙어 있죠? 1년 번호를 자르고 줍니다. 1년 번호지 모아놓고 투표용지 받아서 가면은 총 몇 사람이 받았는지 1년 번호지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자르고 줍니다. 근데 이번 개표소의 전국의 특징 1년 번호지 자르지 않은 투표지가 전국에 다 나왔습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대구 겁니다. 이거 뭐, 이거는 달서구만 있는 거 아니고 남구만 있는 게 다 있어요. 요 우선 사진을 보면 1년 번호가 붙어 있으면 개표 창관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글로 써서 내기도 하고요. 일일이 신고도 합니다. 증거를 남겨야죠. 음성 녹음도 남겨야죠. 그거 나중에 우리 고발할 때 증거 자료 다 제출할 거니까요. 우리 개표 창관인들 요즘 공부 많이 합니다. 교육 많이 시켜요. 수당 안 받고 몇 시간씩 하드 트레이닝 받아서 이런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보십시오. 여기 개표소에서 가위로 1년 번호를 자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개표소가 투표소입니까? 여기서 1년 번호 자르고 여기서 투표합니까? 이걸 왜 자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증거인멸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는 그냥 둬야죠. 우리가 이 제기를 했고 그걸 개표를 줘야 돼요. 그걸 자르면 안 되죠. 잘라버리면 1년 번호지 그 자리에 잘라는 걸 나중에 티가 안 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고발합니다. 고발장님이 우리 법률 전문가들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걸 알려주려고. 왜냐하면 이 사진 찍힌 사람들 개표 사무원일 걸로 추정이 되고 또는 선관위 직원 내지는 아니면은 개표 사무원 중에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해가 여기 오늘 정보계하고 경찰관님들 우리 집회 도와주러 안전하게 집회하러 많이 와주셨어요. 아마 경찰서에서 시작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야 본인은 시켜서 그냥 요것만 자르래. 오케이. 지금 빨리 양심선언 하세요. 우리가 고발해가 그때 피고발인으로 수사받으면 힘듭니다. 평생 우리가 경찰서 가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도 엄청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 이거는 비례대표 투표지인데요. 비례대표는 엄청 깁니다. 상당히 명이 많아서. 이게 우편으로 넣어도 우편 봉투에 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에 투표를 하고 나면 투표지를 접어서 넣게 돼 있어요. 접어서. 그것도 보이지 않게. 접어서 넣다 보면은 접은 면은, 종이는요, 접은 면은 다림질로 해도 안 없어집니다. 종이는. 접은 자리가 100장 모으고 고무줄 튕기면 불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벽돌 투표지. 한마디로 벽돌 투표지. 신권다발 투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 전 국민이 투표해서 투표하면 넌 투표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두 장이 아니고요. 수백 장이 아니고요. 대표소에 나온 비례대표는 거의 100%. 그리고 당일 투표 뭐 대구시장 선거 김부겸 표는 벽돌, 수경호 표는 꾸깃꾸깃한 거 좀 있고 벽돌도 있고 섞였고 대구시장 거 여당이 야당이 국힘당 당선됐다. 여러분 안심하시죠? 대구에 이렇게 선거 조작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걸 누군가는 알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2030 세대들이 본인들이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이런 나라, 자유롭게 나라 그냥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운동지표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발한 선관위 답변 알려드릴게요. 개표 후에 투표자 수를 변경합니다. 이게 선관위 공식 답변입니다. 자, 투표한 사람은 투표 끝나고 그날 저녁 집계가 끝나요. 바꿀 수 없죠. 그런데 개표 끝났는데 투표자 수를 개표 수에 맞춰서 다시 바꾼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걸 누가 물었느냐? 위검수 컴퓨터 공학 박사님께서 공식 질의를 했어요. 공식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드디어 선관위가 자백을 하네? 우리가 대표수, 투표자 수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맞추고 조작합니다. 자백을 하네? 이것도 그렇잖아요. 단계별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끝이 없어요. 이미 범죄자인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 당신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63 대선에도요. 작년에 63 대선이 있죠. 이재명이 이렇게 당선될 때 투표자 수가 개표가 끝나고 나서 3,919명이 감소했습니다. 자, 다시 작년 63 대선에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개표가 끝나고 나서 투표한 사람은 투표한 날 끝에 있는데 개표 끝나고 나서 투표자 수를 3,919명을 줄였어요. 이거 우리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진우 김원혜가 또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죠. 63 대선 그 앞에 총선에도 투표자 수 이런 거 다 조작하고 바꿨다는 거 나오죠. 이제는 그냥 막 터져 나옵니다. 화살이 분출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료를 많이 또 보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집회하고 행진하고 국민들 대목 알리는 좋아요. 그런 거대로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죠? 국회의원, 자기가 사는 동네 국회의원이죠. 전화하십시오. 문자하십시오. 이 증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동네에 이렇게 투표자 수를 바꿨다. 국회의원 당신 알고 있어? 이거 왜 안 해? 기자회견 안 해? 국회에서도 얘기하고 받고 당신 다음에 동생 안 받고 싶어? 떨어질래?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를 내세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세요. 국회의원 빨리 나오라고. 이거 바뀌는지 알아보고. 이거 왜 가만히 있어? 그래도 부실선거라고 얘기해. 당신이 음모론자네. 그거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힘당 의원들한테 압박을 하세요. 그것만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구한테 다 알리세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만 더 할게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구 여기는 통연 이동 과서구네. 어제 갔다 왔는데 여기도 개표할 때 투표 수인지 뭔지 알죠? 투표용지를 나눠준 사람. 안 됐을 때. 투표용지를 나눠준 사람이 통연 이동 반대 사전인데 1,431명이었어요. 이 사진 크게 찍어놨습니다. 그럼 투표지 분류기가 돌려서 투표용지가 몇 매락 하는 게 총 분류수가 나와요. 1,830매예요. 제가 실무 사정을 많이 했던 얘기를 했죠. 이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 시내 모든 개표소에서
전부 숫자 다른 거 엄청 많습니다. 증거가.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고발할 거고 요거 누가 조작했는지 우리가 찾아가 그 사람들 엄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희망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6.3 대선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걸 어제 준진이가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희망적이냐? 작년 6.3 대선 때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원래 선거 무효 소송은요 180일 이내 판결까지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1년하고 2개월 정도 됐죠.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판결 안 난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거기 후보자가 안 됐거든요. 누구? 황교안 후보자께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걸 아직까지 판결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대선도 이렇게 조작한 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이 부정선거 공범인 거 인정하는 격이 되니까요. 자, 우리는 이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 왜 부정을 욕심하냐 그랬죠? 이런 거 소송하고 해서 나를 바로 잡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한수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걸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사전 투표자 수 조사 사례 대구 범어동 사례인데 딴 데도 많아요. 이거 끝내겠습니다. 범어 이동에 사전투표 1일차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전투표 1일차 오전 참관인, 오후 참관인은 자유당 후방대 중에서 참관인 중에 에이스만 들어갔습니다. 발을 정작 커서 관내 몇 명, 관내 몇 명 다 체크했어요. 그런데 1시간에 몇 명 왔는지 알려드릴까요? 네, 사진에 그려놨습니다. 아침 7시까지 1시간 동안에 관내 투표하러 14명이 왔어요. 1시간 동안 14명 체크가 발을 정 건데 숫자 틀릴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참관인들요, 물 안 마셔요. 화장실 안 가려고. 밥 안 먹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그런 도끼를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8시에도 9명 왔어요. 정확해요. 7시, 8시는 우리 참관인 적응가하고 선관위하고 100% 일치했어요. 조작 안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웬걸 11시 되니까 23명을 조작을 부풀려서 24.2%를 뻥튀기에 올려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 112 신고 딱 했습니다. 참관인이 똑똑합니다. 공기선거법 공부 다 하고요. 112에 증거를 남겼고 몇 시 몇 분에 투표를 온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가 다 발을 정착해서 1시간에 10명, 20명 우리가 체크를 정확하게 하는데 선관위에서 지금 숫자를 부풀려서 투표자 수 조작했습니다. 112 신고 경찰관 오라고 해서 근거 나면 근데 12시 했더니 21.8%도 올려서 1시 했더니 23.1%막 자기 맘대로 올려. 이 내용을 우리는 알아요. 작년 이번만 했을까요? 작년 재작년 몇년 다 해서 알아요. 어떻게. 근데 이번에 주진이가 어제 그까지 지금 밝혔잖아요. 투표자 수를 진짜 가서 투표하는 사람 수를 투표 몇 명 선거했다. 투표율 몇 퍼센트 그렇게 발표 안 합니다. 여러분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사전에 설계된 값으로 여기는 총 투표율 몇 퍼센트 할 거야. 그러면 몇 시에는 몇 명에서 퍼센트를 딱 넣어놓고 그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선관위에서 설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역 선관위 지금 자기 힘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안내사전 투표 관리관도요 몰라요. 자기 입력하는 거 아니니까. 그 숫자는 전산에만 나와요. 누군가가 웹에서 설계된 값을 넣는데 이번에 주진우 기자님이 얘기했죠. 사전투표에 이번 시간에는 100명 1시간 전에 똑같이 다 입력하는 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냥 넣어놨어요. 어떤 데는 300명씩 다 넣어놔서. 근데 오후 되니까 그 숫자가 안 채워져. 바꾸고 싶은데 시간 지나가 정리를 못해. 그래가 보고했더니 선관에서 그러면 거기서 다 줄이지 말고 이쪽 동네 300장씩 줄이고 하라고 엑셀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중앙선관위가 선거 조작에 범인 주범입니다. 주범. 그러게. 근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한 게 이겁니다. 우리 사전 투표자 수, 당일 투표자 수 기록하는 거 이거 쉽겠습니까? 왜 있겠습니까? 거기 이 증거를 여기만 갖고 있는 게 전국에 다 있어요. 이 데이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걸 확인했고
검증도 했고 신고도 많이 냈고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진실의 신고 기사와 이런 것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내서 지금 본인이 잘하는 일 계속 하시고 아까 국회의원들한테 압박해서 이런 거 선거 조작했는 거 빨리 기자회견을 해라, 당신 할 일이다 하시고 주변에 알리고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많이 나누십시오. X 계정, 스레드 전부 다. 왜냐하면 100% 팩트입니다. 진실이에요. 거짓 자료를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팩트니까 그거 올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당당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딴 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더위에 지치시면 안 되니까 오늘 대구, 남구, 성관이 직원들 각성하라고 긴급 시위를 했고 또 양심선언하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양심선언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렸고 대구, 남구, 성관에서도 실제로 선거 조작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자, 이 내용 안에 그 말씀도 잘 들리시죠? 우리가 와서 했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옆에 동료랑 두세 명씩 같이 양심선언 하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비밀번호 해드리고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이렇게 시위에 참가해 주시고 또 이 여기에 전문가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이 시위가 잘 무사히 끝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